서울 성북구의 작은 골목 끝에 자리한 정성 생선가게에서는 오늘도 새벽부터 분주한 하루가 시작된다. 50대 후반의 박정희 씨는 고무장갑을 끼고 싱싱한 고등어를 정리하고 있다. 그녀의 손은 거칠지만 움직임은 능숙하다. 20해가 넘도록 이 작은 가게 하나로 아들을 키워왔다. 어머니, 아직도 일하세요? 28배 민호가 대학 강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다. 그는 야간 대학원에 다니며 낮에는 가게 일을 돕는다. 정희는 아들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짓는다. 우리 민호 왔구나. 오늘 수업은 어땠어? 민호는 어머니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며 괜찮았어요. 어머니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다. 이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린다. 여보세요, 은지야. 전화 너머로 달콤한 목소리가 들린다. 김은지, 민호가 대학 시절부터 사귀어온 연인이다. 민호 오빠, 오늘 시간 있어?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서. 민호의 얼굴이 밝아진다. 정말? 그럼 우리 집으로 올래? 은지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그녀의 집안은 강남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부유한 집안이다. 하지만 민호와 은지는 서로의 가정 환경보다는 진실한 사랑에 빠져 있었다. 은지는 늘 민호에게 말했다. 사랑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저녁 무렵 은지가 생선가게에 도착한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조금 긴장된 듯 보인다. 정희는 며느리감을 처음 보는 설렘에 가게를 부지런히 정리한다. 어서 와, 은지야. 민호한테 너 얘기 많이 들었어. 은지는 정중하게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은지입니다. 세 사람은 가게 뒤편 작은 방에 앉아 저녁을 먹는다. 정희가 직접 끓인 생선국과 김치찌개, 그리고 싱싱한 회가 상에 올랐다. 은지는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라고 진심으로 말한다. 정희는 흐뭇해하며 우리 민호 잘 부탁해. 가난해도 마음만은 따뜻한 녀석이야 라고 말한다. 민호는 용기를 내어 말한다. 어머니, 저희가 결혼하려고 해요. 정희는 깜짝 놀라며 기뻐한다. 정말? 은지야, 우리 같은 집안이어도 괜찮겠어? 은지는 단호하게 대답한다. 어머님, 전 민호 오빠를 사랑해요. 가정 형편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날 밤 은지는 부모에게 전화를 건다. 아빠,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전화 너머에서 아버지 김 회장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래, 상대방 집안은 어떤가? 은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좋은 분들이에요. 인품이 훌륭하세요라고 답한다. 민호와 은지는 한강공원을 걸으며 미래를 그려본다. 은지야, 나는 아직 가진 게 별로 없어. 그래도 괜찮겠어? 은지는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오빠,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잖아. 가정 형편은 좀 부족해도 사랑 하나로 충분해요라고 말한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하다. 그 무렵 정희는 혼자 가게 정리를 하며 생각에 잠긴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선다. 상대방 집안에서 자신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정희는 한숨을 쉬며 그래도 사랑하는 사이니까 잘 될 거야 라고 혼잣말한다. 민호는 다음날 은지에게 프러포즈를 한다. 비싸지 않지만 정성을 담아 준비한 반지를 건네며 은지야, 나와 결혼해줘. 비록 많이 가난하지만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라고 말한다. 은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네, 오빠. 저도 오빠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라고 대답한다. 결혼을 결심한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의 만남을 준비한다. 민호의 어머니 정희는 며칠 전부터 긴장된다. 민호야, 상대방 부모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민호는 어머니를 안심시킨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은지가 미리 다 얘기해뒀어요. 하지만 은지는 부모에게 민호 집안의 정확한 상황을 말하지 못했다. 그저 좋은 분들이라고만 했을 뿐이다. 은지의 어머니 이명숙은 강남에서 여러 사업을 하는 성공한 여성이다. 그녀는 딸의 결혼 상대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한다. 은지야, 상대방 아버지는 뭘 하시는 분이니? 명숙이 묻는다. 은지는 머뭇거린다.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어머님 혼자 계세요. 명숙의 표정이 조금 굳어진다. 그럼 어머니는 뭘 하시는데? 은지는 작은 목소리로 장사를 하세요라고 답한다. 명숙은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어 직접 나선다. 그녀는 딸에게서 주소를 듣고 성북구 골목을 찾아간다. 정성생선가게라는 간판을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진다. 이게 뭐야? 가게 앞에 진열된 생선들과 비린내가 그녀의 코를 찌른다. 정희는 손님인 줄 알고 반갑게 인사한다.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명숙은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본다. 고무 앞치마를 두른 정희의 모습이 그녀 눈에는 초라해 보인다. 혹시 민호 어머니세요? 정희는 기뻐하며 네, 맞아요. 혹시 은지 어머님이세요? 명숙의 표정은 차갑다. 네, 그렇습니다. 그녀는 가게를 둘러보며 코를 찌푸린다. 여기서 장사를 하시는군요. 정희는 그녀의 차가운 태도를 감지하지만 정중하게 대답한다. 네, 이 가게로 민호를 키웠어요. 부족하지만 정성껏 살고 있어요. 명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말한다. 죄송하지만 비린내 나는 장사꾼 집안에서 우리 딸을 며느리로 맞이할 수는 없겠어요. 그녀의 말에 정희는 충격을 받는다. 뭐라고요? 명숙은 냉정하게 계속한다. 우리 은지는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에 다녀요. 이런 곳과는 격이 안 맞아요.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어머님, 그런 말씀을. 하지만 명숙은 들을 생각이 없다. 앞으로 우리 은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에게 좋아요. 그녀는 가게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상처가 되는 말을 던진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냄새까지 나는 장사를 하다니. 주변에서 장을 보던 동네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격한다. 명숙이 떠난 후 그들은 수군거린다. 저 사람 누구야? 정희 씨한테 왜 저래? 민호 예비 시어머니래.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르긴 하네. 정희는 홀로 가게에 남아 눈물을 흘린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고 싶었지만 모욕은 너무 컸다. 그날 저녁 민호가 돌아왔을 때 정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못한다. 민호야, 오늘 은지 어머니가 오셨었어. 민호는 기뻐한다. 정말요? 어떠셨어요? 정희는 고민하다가 글쎄, 좀 어려우실 것 같더라라고만 말한다. 민호는 걱정된다. 왜요?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정희는 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아니야. 처음이라 서로 어색했나 봐라고 둘러댄다. 하지만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한다. 명숙의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비린내 나는 장사꾼, 격이 안 맞는다는 말들이 가슴을 후빈다. 그녀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다. 운명의 상견례 날이 다가온다. 민호는 설레는 마음으로 예비 장인어른께 인사드릴 준비를 한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한다. 정희도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하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민호와 정희를 맞이한 것은 차가운 시선들이다. 김 회장과 이명숙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은지는
부모님 사이에서 어색하게 미소를 짓고 있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장모님. 민호는 정중히 인사하지만 김 회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정희입니다. 명숙은 정희를 한번 훑어보고는 고개만 살짝 끄덕인다. 식당의 분위기는 어색하기만 하다. 웨이터가 메뉴를 가져오자 김 회장이 무심코 말한다. 이런 곳이 처음이시죠? 메뉴 읽어드릴까요? 민호는 아버지 말에 상처받지만 참는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이 나오고 식사가 시작되지만 대화는 어색하기만 하다. 김 회장이 먼저 입을 연다. 민호 씨 직업이 뭐라고 했죠? 야간 대학원에 다니면서 가게 일을 돕고 있습니다라고 답한다. 명숙이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든다. 가게라고 하니까 그럴듯하게 들리네요. 생선 가게잖아요. 그녀의 말에 식탁의 분위기가 얼어붙는다. 은지가 엄마라고 말리지만 명숙은 멈추지 않는다. 우리 은지가 왜 그런 냄새나는 곳에서 살아야 해요? 김 회장도 가세한다. 솔직히 말해서 집안이 너무 다르지 않나요? 우리 은지는 어려서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정희가 용기를 내어 말한다. 저희가 가난하긴 하지만 아이를 정성껏 키웠어요. 민호는 착한 아이예요. 하지만 명숙의 공격은 더욱 거세진다. 착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력이 있어야죠. 우리 은지를 고생시킬 건가요? 그녀는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계속한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생선 비린내 때문에 우리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요. 민호가 분노를 참으며 일어선다.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께 모욕을 주시면 안 됩니다. 김 회장이 냉정하게 답한다. 모욕이 아니라 현실이야. 자네 같은 지방과는 혼사를 진행할 수 없네. 은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아빠 그만해요라고 말하지만 소용없다. 명숙이 결정적인 말을 던진다. 은지야, 이제 정신 차려.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야. 현실을 봐야지.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일어선다. 민호야, 우리 가자. 민호도 어머니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난다. 은지가 울먹이며 민호 오빠라고 부르지만 민호는 돌아보지 않는다. 은지야, 미안해. 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는 어머니 손을 잡고 레스토랑을 나선다. 뒤에서 은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지만 민호는 돌아볼 수 없다. 택시 안에서 정희가 눈물을 흘린다. 민호야,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네. 민호는 어머니를 위로한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런 사람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다. 그날 밤 은지가 민호에게 전화를 건다. 오빠, 미안해요. 부모님이 너무 심했어요. 민호는 차가운 목소리로 답한다. 은지야, 우리 헤어져. 내 부모님 말이 맞아. 우리는 너무 달라. 전화기 너머로 은지의 울음소리가 들리지만 민호는 전화를 끊는다. 파혼 소식은 양가에 충격을 준다. 두 집안의 꿈과 희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다. 파혼 소식이 알려지자 두 집안 모두 예상치 못한 후폭풍에 휘말린다. 성북구 골목에서는 정희와 민호 모자에 대한 동정론이 일어난다. 정희 씨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저런 모욕을 당하다니. 민호도 그렇게 효자인데 참 안 됐어. 하지만 일부에서는 애초에 분에 안 맞는 집안이었지라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희의 생선 가게에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와 위로를 건넨다. 단골 손님 박할머니가 정희야, 너무 상심하지 마.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한다. 하지만 정희는 깊은 상처를 받은 상태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였는데 결국 자신 때문에 모든 게 틀어졌다는 자책감이 크다.
민호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은지에 대한 그리움과 상처받은 자존심 사이에서 괴로워한다. 어머니, 제가 더 능력이 있었다면. 정희는 아들을 위로하지만 자신도 마음의 상처가 크다. 민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한편 강남의 김 회장 집안도 곤란한 상황에 처한다. 은지는 파혼 후 심한 우울증에 빠져 회사도 제대로 나가지 못한다. 아빠,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은지는 부모를 원망하며 방문을 걸어 잠근다. 김 회장과 명숙은 딸의 극심한 반발에 당황한다. 김 회장의 사업 파트너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진다. 김 회장이 딸 혼사 문제로 상대방을 너무 심하게 대했다면서 요즘 세상에 그런 신분 차별을 하다니. 일부 거래처에서는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김 회장은 예상치 못한 사업상의 타격을 받는다. 명숙이 운영하던 부티크 매장에도 영향이 미친다. 고급 고객층 사이에서 명숙 씨가 사람을 너무 가려서 대한다는 소문이 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나 봐. 그런 식으로 살면 언젠가 본인도 당할 거야라는 뒷말이 나온다. 실제로 단골 고객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끊기 시작한다. 은지의 직장에서도 문제가 된다. 동료들이 파혼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은지가 너무 현실적이야 사랑보다 집안을 택한 거네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은지는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반대하셔서라고 해명하지만 이미 이미지는 나빠진 상태다. 두 집안의 친척들도 각각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다. 민호 쪽 친척들은 저런 사람들과 혼사를 추진한 게 잘못이야. 애초에 분수를 모르고 욕심을 부렸어라고 정의를 탓한다. 김 회장 쪽 친척들은 요즘 세상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차별하면 어떻게 딸 아이 마음도 생각 안 하고라며 비판한다. 정의의 생선가게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동네 사람들 중 일부는 동정을 표하지만 또 다른 일부는 역시 분수를 모르고 설쳤다가 당한 거야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 가게 매출이 떨어지면서 생활이 더욱 어려워진다. 정의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까지 당해야 하나라며 한숨을 쉰다. 김 회장의 사업체도 연쇄적인 타격을 받는다. 주요 거래처 중 하나가 인간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과는 거래하기 어렵다며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한다. 김 회장은 당황한다. 사업과 개인적인 일이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상대방은 사업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라며 돌아선다. 동네 전체의 분위기도 어수선해진다. 평소 화목했던 두 지역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생긴다. 성북구에서는 강남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한다며 분개하고 강남 일부에서는 원래 수준이 다른 건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라는 반응을 보인다. 작은 개인적인 문제가 지역 감정까지 자극하는 상황이 된다. 파혼의 후폭풍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진다. 정의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움을 자주 느끼지만 병원에 갈 돈도 여의치 않다. 민호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는 내 일에만 신경 써라고 말하지만 얼굴빛이 말이 아니다. 어느 날 아침 정희는 가게에서 생선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쓰러진다. 단골 손님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하고 민호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온다. 어머니, 의사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위염과 혈압 상승이라고 진단한다. 당분간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민호는 어머니를 병실에서 지키며 자책한다. 어머니,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분에 넘치는 욕심을 부려서.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아니야, 민호야. 사랑에는 귀천이 없는 거잖아라고 위로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다.
병원비와 가게 운영 문제로 민호는 대학원을 휴학할 수밖에 없다. 꿈꿔왔던 학업을 포기하고 생선가게에 매달려야 하는 현실이 그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든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민호는 혼자 중얼거리며 무거운 생선 상자를 옮긴다. 한편 김 회장 집안의 상황도 급격히 악화된다. 은지의 우울증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가 된다. 의사 선생님, 우리 딸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명숙이 걱정스럽게 묻는다. 정신과 의사는 극심한 상실감과 죄책감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라고 답한다. 은지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면서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아빠, 엄마가 제 인생을 망쳐놨어요. 민호 오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김 회장과 명숙은 딸의 극단적인 반응에 당황한다. 은지야, 다른 좋은 사람도 많잖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라고 말하지만 은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김 회장의 사업은 계속해서 타격을 받는다. 또 다른 거래처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 온다. 김 회장님, 저희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요. 김 회장은 화를 내며 사업과 사생활을 왜 연결시키냐고 따지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다. 명숙의 부티크 사업도 더욱 어려워진다. 임대료는 계속 나가는데 손님은 뚝 끊어진다. VIP 고객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면서 매출이 급감한다. 여보, 이러다가 가게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명숙은 처음으로 경제적 위기감을 느낀다. 설상가상으로 김 회장의 주력 사업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도 문제가 생긴다. 투자자들이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하는 것이다. 김 회장, 요즘 평판이 좋지 않던데요. 우리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어요. 김 회장은 그런 개인적인 일로 사업을 판단하시면 안 되죠라고 항변하지만 소용없다. 친척들의 비난도 계속된다. 김 회장의 형이 찾아와서 호통을 친다. 내가 너무 나갔어.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어떻게 해? 명숙의 언니도 은지가 저렇게 아픈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라며 꾸짖는다.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하는 상황이 된다. 은지는 급기야 민호 오빠한테 다시 돌아가겠어요 라고 선언한다. 김 회장과 명숙은 기겁한다. 은지야, 정신 차려. 그 사람들이 너를 받아줄 것 같아? 하지만 은지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라며 고집을 부린다. 민호와 정희 모자는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다. 정희의 건강은 회복되지 않고 있고 가게 매출도 계속 줄어든다. 민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지만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벅차다. 어머니,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점점 차가워진다. 처음에는 동정했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자기들이 무리했던 건 사실이잖아라며 거리를 둔다. 정희는 이런 시선들을 견디기 힘들어한다. 민호야, 우리가 뭔 죄를 지었다고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 거니? 민호는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넣지만 번번이 떨어진다. 면접에서 가정 상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솔직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면접관들의 표정이 애매해진다. 아, 그렇군요.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말 뒤에는 연락이 오지 않는다. 어느 날 밤 정희와 민호는 작은 방에서 마주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눈다. 민호야, 엄마가 너를 잘못 키운 걸까? 정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배어 있다. 민호는 어머니를 위로한다.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가 잘못한 게 없어요. 세상이 너무 각박한 거죠. 정희는 눈물을 훔치며 말한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민호도 고개를 끄덕인다.
네, 어머니.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감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은지가 혼자 성북구 골목을 찾아온다. 하지만 민호는 그녀를 만나주지 않는다. 은지 씨, 이미 끝난 일이에요. 돌아가세요. 은지는 울면서 민호 오빠, 저 잘못했어요. 부모님을 설득할게요라고 말하지만 민호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두 집안 모두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상황에서 과연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올 수 있을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민호는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한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에 쪼들리는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는 대담한 결정을 내린다. 기존의 대면 판매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온라인 판매에 도전하기로 한 것이다. 어머니,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인터넷으로 장사를 해봐야겠어요. 정희는 걱정스럽게 묻는다. 민호야, 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민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한다. 해봐야죠, 어머니. 지금처럼 하면 계속 이대로예요. 그는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검색하며 온라인 쇼핑몰 운영법을 독학한다. 민호는 우선 스마트폰으로 생선들을 정성스럽게 촬영한다. 일반 소비자들이 보기에도 신선하고 맛있어 보이도록 각도와 조명을 연구한다. 어머니, 이 고등어 정말 싱싱해 보이죠? 정희는 아들의 열정을 보며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한다.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한 민호는 차별화된 전략을 세운다. 단순히 생선을 파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바다의 선물이라는 스토리텔링을 입힌다. 각 생선마다 영양 정보와 조리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어머니의 20년 경험담을 함께 올린다. 처음에는 주문이 거의 없어서 좌절할 뻔했다. 하지만 민호는 포기하지 않고 SNS를 활용해 홍보를 시작한다. 성북구 골목의 작은 생선가게 20년 외길 인생 어머니의 정성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 올린다. 정희가 새벽부터 생선을 손질하는 모습, 손님을 위해 최고의 생선만 골라주는 모습이 담긴다. 영상이 조회수 몇만을 기록하면서 서서히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첫 주문을 받았을 때 민호와 정희는 기뻐서 눈물을 흘린다. 어머니, 드디어 첫 주문이 들어왔어요. 정희는 정말 누가 우리 생선을 주문했어? 라며 기뻐한다. 고객들의 후기가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한다. 정말 싱싱한 생선이었어요. 어머님의 정성이 느껴져요. 포장도 정성스럽고 조리법 설명도 자세해서 좋았어요. 다음에도 꼭 주문할게요. 긍정적인 후기들이 쌓이면서 입소문이 퍼진다. 민호의 성실함과 정성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된다.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직접 생선을 고르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포장한다. 배송 상자에는 손편지도 함께 넣는다. 정성껏 준비한 바다의 선물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라는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다.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한 지역 방송국에서 성공하는 젊은 사업가 코너에 민호를 출연시키고 싶다는 연락이 온다. 시청자분이 제보해 주셔서 연락드렸어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방송 출연 당일 민호는 긴장하지만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저희 어머니가 20년간 작은 생선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힘든 일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인터뷰가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방송이 나간 후 주문이 폭증한다. 하루에 몇십 건이던 주문이 수백 건으로 늘어난다. 민호와 정희는 밤낮 없이 일해야 할 정도로 바빠진다. 어머니, 우리 정말 성공한 것 같아요. 정희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 민호가 대단해라고 말한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효자 청년의 감동 성공기, 어머니 사랑으로 일궈낸 기적 등의 제목으로 기사가 나간다. 민호는 인터뷰에서 항상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다. 모든 것이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의 20년 노하우와 정성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성공한 민호를 보며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진다. 정혜 씨 아들이 대단하더라. 방송에도 나오고 완전히 성공했네. 역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예전에 냉대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본다. 정희의 건강도 서서히 회복된다. 마음의 짐이 덜어지고 희망이 생기면서 몸도 좋아진다. 민호야, 엄마가 이제 정말 행복해. 민호도 어머니, 우리 이제 시작이에요. 더 열심히 할게요라고 다짐한다. 민호의 성공 소식이 널리 퍼지는 동안 김 회장 집안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든다. 김 회장의 주력 사업이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완전히 무산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 여보, 이번 프로젝트로 우리가 투자한 돈이 20억이 넘어요. 명숙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얼굴이 창백해진다. 설상가상으로 기존 거래처들이 줄줄이 손을 떼면서 김 회장의 사업은 연쇄부실에 빠진다. 김 회장님, 죄송하지만 더 이상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업 파트너마저 등을 돌린다. 김 회장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처음부터 왜 거래를 했나라며 분통을 터뜨리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다. 명숙의 부티크도 마찬가지다. 임대료와 인건비는 계속 나가는데 매출은 바닥을 친다. VIP 고객들이 모두 발걸음을 끊으면서 한 달 매출이 예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러다가 정말 망하겠어요. 명숙은 처음으로 경제적 파탄에 대한 공포를 느낀다. 급기야 김 회장은 사채업체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 급한 자금 사정 때문에 잠깐만 빌려주세요. 곧 상황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사채의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월 이자만 수백만 원씩 나가면서 가게 경제는 더욱 어려워진다. 은지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해 시도까지 하게 된다. 은지야, 명숙이 딸을 발견하고 급히 병원으로 데려간다. 정신과 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입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어요라고 권한다. 입원비와 치료비가 또 다른 부담이 된다. 한 달 병원비만 수백만 원씩 나가는데 이미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인 김 회장 부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다. 여보, 은지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해요? 명숙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묻는다. 결국 김 회장은 강남의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이른다. 평생 살던 집을 팔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마저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급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다. 급하게 팔아야 해서 가격을 많이 내렸어요. 집을 팔고 작은 전세방으로 이사한 김 회장 부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명숙은 좁은 방에 앉아 한숨만 쉰다. 김 회장도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라며 절망한다. 친척들과 지인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는다. 요즘 김 회장 집안이 어렵다며?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연락도 못하겠어. 평소 잘해주던 사람들마저 모른 척하면서 김 회장 부부는 완전히 고립된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심해진다. 저 집이 원래 잘 살던 집 아니야? 망해도 저렇게 빨리 망하나? 역시 업보라는 게 있나 봐. 김 회장 부부는 밖에 나가기도 창피해한다. 예전에 자신들이 남을 무시했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들이 무시당하는 처지가 된다.
명숙은 결국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판매직을 하게 된 그녀는 예전에 자신이 VIP 고객으로 대접받던 곳에서 이제는 직원으로 일한다. 명숙 씨, 여기서 일하세요? 예전 지인을 만난 명숙은 고개를 숙인다. 김 회장도 지인의 소개로 작은 사무실에서 계약직으로 일한다. 예전에는 사장이었지만 이제는 말단 직원이다. 김 회장님이 여기서 일하신다고요? 예전 직원을 만난 김 회장은 민망해한다. 잠시 도와주는 거야라고 둘러대지만 현실은 가혹하다. 저녁에 좁은 전세방에서 만난 김 회장과 명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쉰다. 여보, 우리가 민호네한테 너무 심했나? 명숙이 처음으로 후회의 말을 꺼낸다. 김 회장도 그때 왜 그랬을까? 애들 사랑하는 마음을 왜 못 알아봤을까라며 자책한다.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운명적인 만남의 순간이 찾아온다. 명숙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길에 우연히 정희와 마주친다. 둘 다 순간 멈춰서서 서로를 바라본다. 명숙은 초라한 차림의 자신과 달리 정희가 예전보다 훨씬 밝고 건강해 보인다는 것을 느낀다. 정희가 먼저 인사한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다. 명숙은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라고 답한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둘을 힐끗거리며 수군거린다. 명숙이 용기를 내어 말한다. 민호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정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장사가 잘 되고 있어서요라고 답한다. 명숙은 민호의 성공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은지는 어떻게 지내나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명숙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린다. 제가 잘못했어요. 명숙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꺼낸다. 정희는 명숙의 상황을 짐작한다. 그녀의 초라한 옷차림과 지친 얼굴을 보면서 많은 것을 겪었다는 것을 안다.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정희의 따뜻한 위로에 명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린다. 정희 씨, 저 정말 죄송해요. 명숙은 길에서 정희에게 고개를 숙인다. 그때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요. 민호 씨한테도 어머님한테도.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정희도 눈시울이 붉어진다.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정희는 명숙을 근처 카페로 데려간다. 어머님, 차라도 한잔 하세요.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는다. 명숙은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는다. 저희가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사업도 건강도. 은지까지 그렇게 됐는데. 정희는 명숙의 손을 잡으며 위로한다. 어머님, 사람은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머님도 은지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잖아요. 정희의 말에 명숙은 더욱 울먹인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잘못된 방향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명숙이 계속 말한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사람을 돈으로 판단했고요.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정말 소중한 건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깨달으셨으면 다행이에요라고 답한다. 명숙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혹시 민호 씨가 은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은지가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한 후 그건 아이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라고 말한다. 이때 민호가 카페에 들어온다. 어머니를 찾아온 것이다. 명숙을 본 민호는 잠시 놀라지만 곧 정중하게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민호의 의젓한 모습을 본 명숙은 더욱 죄송스러워한다. 민호 씨, 정말 미안해요. 민호는 차분하게 말한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도 그 일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그의 여유 있는 모습에서 성숙함이 느껴진다. 은지 씨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바란다고요. 민호의 따뜻한 말에 명숙은 고개를 숙인다. 정희가 의미심장한 말을 한다. 어머님,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겨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명숙은 네. 이제 정말 정직하게 살겠어요라고 다짐한다. 몇 달 후 은지가 병원에서 퇴원한다. 그녀는 부모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민호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려 노력한다. 김 회장과 명숙은 작은 분식점을 연다. 화려했던 과거는 잊고 정직하게 일하며 살아간다. 여보,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김 회장이 말한다. 명숙도 그래요.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아요라고 답한다. 어느 날 저녁 정희와 민호는 여전히 생선가게에서 정성스럽게 일하고 있다. 온라인 주문들을 정리하며 민호가 말한다. 어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서요. 정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래, 민호야. 정직하게 살면 반드시 보상이 있는 법이야 라고 말한다. 마지막 장면, 두 집안은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한쪽은 성공과 보람을 느끼며 다른 한쪽은 뼈아픈 깨달음을 통해 진짜 인생을 배워가고 있다. 카메라는 서로 다른 두 집안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비추며 사람은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드라마는 마무리된다.